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새로운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님은 계속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용찬 소장님 이제 다음 주에 네. 오실 테고요. 혹시 바뀌었나 하실 테지만 이은영 소장님 워낙 이 여론조사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랑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확한 분석 이은영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지난해 4월 12일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 조치다. 2. 시기상조다. 3. 잘 모르겠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적절한 조치라면 1번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는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쌀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소장님 어떠세요?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좀 타인을 위해서 아직은 좀 벗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전 소장님은요? 전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벗을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슬쩍 올리고 바깥이라도? 예, 괜찮다 싶으면 내리고. 그러시군요. 예. 네, 아마 두 분 같은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나가니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쓰는 게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네. 3년 가까이 썼더니 벗는 게 또 약간 어색한 참 예. 희한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한 간이 설문조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볼 시간이죠. 이은영 소장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나왔을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 날 네. 어저께죠. 리얼미터가 이제 1,533명을 대상으로 한 19일에서 23일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34.6이지만은 네.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48조 영상에 따른 그 욕설 회담이 있은 그날을 기준으로 보면은 32.6%.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얼미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주초 대비로는 3.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건 네. 이제 자체 조사인데 갤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28% 나왔고 예, 전주 대비해서는 한 5%포인트가 하락이 됐어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목요일 날 전국 지표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32%인데 일단은 22일 날 있었던 욕설 회담 영상이 반영된 거는 금요일 날 나왔던 네. 갤럽 조사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 종합을 해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19일부터 23일까지 네. 일부만 소위 말하는 욕설 파문이 반영됐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욕설이 있었던 그 영상에 대한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대응에 대한 논란 두 가지가 이제 좀 나뉘어서 봐야 되는데 네.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조사는 욕설 진위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이 돼서 네.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많이 하락한 곳이 서울, 그다음에 부울경지역, 그다음에 70대 이상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외교 성과에 대해서 이제 48조 회담과 욕설 그걸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평가는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ARS 조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ARS 조사가 아무래도 기계음으로 응답을 하다 보니까 보수 성향층에서는 조금 더 응답을 잘 해주는 경향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34.6, 평균으로는 34.6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 조사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갤럽 조사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예, 28%인데 이제 여기는 전화면접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이제 내가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무응답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이 28%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그 대응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이 일요일 날 주말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때는 저는 1-2% 정도, 1-2%포인트 정도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에서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아하. 네, 지금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갤럽 조사 개요는요. 지난 20일에서 22일 사이에 한국 갤럽이 실시했고요. 이 말씀드린 모든 조사 자세한 사항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대통령의 욕설 논란 파문, 비속어 논란 파문, 네. 이 여파가 상당히 언제부터 반영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비속어를 쳤을 때 지금 일주일 동안 39,000 건이고 거기서 예. 이제 했던 그런 발언들 워딩을 그대로 넣었을 때는 이제 뭐 10만 건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연관어들 쭉 보면은 그 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의회 뭐 어디서든 공식 입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입장, 미국 의회, 야당, 뭐 대통령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네. 뭐 전 국민 그 듣기 평가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고. 다시 들어보라니까 우리 네. 국민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말 들으시면.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이제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떤지 보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들 내리시겠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MBC도 소환이 되는 그런 사안이죠. 예, 그 대통령실과 이제 정부에서 그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관심 있어 하시고요. 이제 감성어를 보시면 9.6 대 85.3입니다. 여러모로 이거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이런 없겠네요. 논란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 참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좀 충격적이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 없다라는 단어는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외에 뭐 이건 막말이다, 모욕이다. 뭐 모욕이라는 단어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야당을 향한다면은 뭐 국회나 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획책하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네. 그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반응들이 사실은 들었을 때 본인 귀에는 이렇게 안 들렸을 시에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모략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런 단어들로 쭉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런 네. 부정적인 감성어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은 이런 사안별로 보면은 뭐 부정 감성어가 85에서 90까지도 올라가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콘크리트처럼 지금 부정 감성어가 한 70에서 75 사이에 멈춰 있다라는 게 그런가요? 그래도 좀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빅데이터 상의 반응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사이에 뭔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에 대한 바이든이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끊고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부분 저희는 이제 이걸 구분해서 보는데 빅데이터 상은 이제 그게 다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여론조사상에서는 그 대응의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인 평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로 보면은 정량적인 이 여론조사보다는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 네. 지금 그 이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나왔던 그런 비속어 파문보다 이후에 행해졌던 나왔던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응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말씀 주시거든요. 네네. 이 빅데이터상도 그렇게 그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이거는 뭐 정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네. 그걸 이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네. 아니다 본인 입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다른 걸로 계속 정치 쟁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예. 이게 이제 다른 이슈로 분명히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러나 네.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보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태도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감성어 쪽에서 보면 답답하다 또는 이제 모욕, 뭐 욕하다, 문제 삼다 이런 단어들이 나의 어떤 주관적 정서나 감정을 건드렸다라는 표현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불쾌함을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안 하니까 네. 그게 더 속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아하, 예. 국민이 나를 무시하나? 뭐 네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란 거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좀 질문이 있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대응하는 건 고육지책으로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고 모아야겠다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한 게 이제 국익과 어떤 국격을 위해서 언론이 방송을 하지 않았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좀 감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냥 가볍게 치고 딱 넘어갔으면 아하.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이제 확 녹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거는 지금 지지층이나 어떤 나를 좀 옹호하려는 세력을 더 결집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역효과가 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러한 부분들 지지층도 이러한 대응 때문에 좀 빠지거나 돌아선다 이것도 좀 보이시나요? 지금 데이터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예. 이제 그 70대 이상이 지난 주사 대비 한 14% 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14%. 예,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사실 70대 이상이 대통령의 지지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가장 핵심 지지층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아직은 이제 지지를 처리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고 좀 지켜보는 수준으로 갈 거지만 상당히 좀 실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빠지겠지만 네. 그 이제 마지선이라고 할까요? 한 25% 정도는 당분간 좀 지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또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그렇죠. 저는 그분들은 좀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더 버티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는 사실 이슈가 사실 이 비속어로 번졌는데 전체적으로 해외 순방으로 놓고 봤을 때 실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욕이 아니었어도 네. 일단 여왕 조문에서 또 아하. 조문 못한 거 하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연설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 가지고도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고요. 핵심적인 게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아시다시피 48초 만에 끝났다. 여기서도 굉장한 좀 좌절감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도 네. 사실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담회처럼 끝나버린 이 부분까지 사실은 다 엮여 있는 부분이어서 예. 이슈는 지금 비속어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실패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게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며칠 전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각종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순위에 오르는 건 문제가 있다. 조사 대상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자 나온 답변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실제로 한동훈 장관 계속
그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갤럽이 자체 조사에서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1,000명 대상 조사한 거 차기 지도자 조사를 보면은 네. 이제 이재명 그 지금 대표가 부동의 1위 27% 차지하지만 한동훈 장관도 9%로 아하.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볼 때는 22%나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도가 있게 그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군에서는 오한홍이라 그래서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이렇게 세 분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한홍 또 새로운 진조가 또 나왔군요. 그러면요. 그동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늘 거론되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게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이제 가처분 전국, 가처분 리스크 속에서 네.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지율 상으로는 지금 좀 후순위로 좀 밀리는 형상.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이분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원래 있던 거기서 성장하는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밀리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존재감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네. 예.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의 여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언급량이 한 달 동안 18만 8천 건이에요. 와, 이게 많네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3만에서 5만 건 정도였으니까 네. 확실히 좀 이제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성어는 사실은 언급이 좀 덜 될 때는 아시다시피 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긍정이 한 50% 가까이 나왔는데 네. 지금의 감성어는 이제 정치인의 이제 평균 감성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25대 71.6이 이제 쫙 맞춰지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뭐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뭐 요즘 여러 이슈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관련 예. 키워드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새롭게 짜진 그런 팀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카르텔이나 이런 단어도 좀 등장을 하고요. 네. 감성어 쭉 보시면 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발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리하지 않고 딱 해야 할 말들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잘한다, 지지하다라는 단어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내로남불이나 이렇게 뭐 참담하다 뭐라는 단어들 통해서 뭐 이거 좀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떤 이슈의 그 중심에 뜨겁게 선 적은 없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을 놓고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라기보다는 그 다른 이슈들에 관련된 그런 감성어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도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응원하다, 잘하다, 지지하다 조금씩 그래도 어느 쪽에서는 팬들이 좀 생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는 상당히 일단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감성어는 정치인에게 나타나는 3대 7의 기본적인 긍부정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국적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권한쟁의 심판 그 공개변론에 직접 나갔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이제 플러스 영역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게 대통령과 함께 묶여서 지금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쌍둥이와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미래도 밝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같은 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차별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앞서 들려드렸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네. 가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당신이 자꾸 대선 주자나 어떤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느냐 빼달라고 해라. 네. 그럼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요. 빼달라 그러면 그분을 빼고 조사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한 번 공문 보내서 빼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공문을 보내서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문 안 보내시고요. 예, 넣어달라 공문은 안 보내시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여론조사는 이게 좀 이제 좀 센세이션을하면 네.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조사 문항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빼달라고 얘기 안 하면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또 앞으로 할 생각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네. 타이밍에는 공문을 한번 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아. 생각입니다. 예.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겼네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혹은 법무부 뭐 계신 분들 누구든지 듣고는 계실 테니까 네. 정말로 원치 않으시면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저희들이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은영 소장, 전민기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 청취자 여러분께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생각 여쭤보는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네. 마스크 관련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일주일 언급량이 12만 712건이니까 이것도 좀 관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주 핫한 소식이고요. 예. 뭐 연관을 보시면 이제 노마스크라는 키워드 있죠. 사실은 이따가 감성어 분석하겠지만 네. 이제는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거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50인 이상 스포츠 경기나 이제 뭐 콘서트 이런 데서 벗을 수 있다 보니까 스포츠나 뭐 야구 그다음에 아미 이렇게 해갖고 BTS 관련한 키워드들도 등장을 하고요.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네. 뭐 좀 더 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으신데 예. 일단 감성은 58대 36.2. 근데 여기서 36.2도 불편하다가 부정으로 잡혔어요. 네. 불편하다라는 거는 이제 벗고 싶다라는 감정이 좀 더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자연스럽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는 사실 쓰고 있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벗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장들을 좀 살펴보니까 벗었으면 하는데 내가 먼저 벗기는 좀 용기는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벗자고 선언을 하더라도 아마 눈치껏 조금씩 아하. 남들이 내가 봤을 때 좀 더 많이 벗었을 때 좀 나도 벗겠다라는 좀 의지는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미 벗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표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데 좁은데 사람들 다닥 붙어 있고 거기서 술 드시는 분들은 사실 실내도 거의 벗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다. 네. 뭐라는 표현들 보이고요. 그 뭐 중간 중간에 스트레스라든지 좀 부작용 요거 이제 바로 벗었을 때 또 갑자기 확진자 늘어날까봐 우려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자체가 긍정 감성어로 압도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요즘 이번에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녀보시니 네. 뭐 유럽 같은 곳에서 벗고 생활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에 대한 어떤 부러움의 감정들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 장례식장에 참가한 모든 세계 정상들 다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 그렇죠.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네. 현 시점에서 바로 벗자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겠죠. 벗고 싶은 감정은 크나 그러니까 걱정도 있으니까. 약간의 걱정 그리고 내가 먼저는 벗기는 좀 힘든 그런 감성어들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 전민기 팀장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 시기상조가 높게 나왔네요. 5.5. 와. 적절하다가 4.5. 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좀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 2번이요. 이름도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예, 김정수님께서는 2번이요. 저는 그동안 마스크가 큰 예방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네요. 네. 또 2번이에요. 저는 마스크를 계속 할 거예요. 심했던 비염도 완화가 되고 병원에 자주 안 가서 좋아요. 네. 야외 전면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요? 6세, 9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온 가족이 돌아가며 골고루 2번씩 코로나를 치렀네요. 네. 야, 이분은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민기 예. 팀장님. 김광배님은 1번이요. 건설 일쪽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라 하는데 선선해진 지금도 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드네요. 이제 가을이니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일하고 싶네요. 네. 장은아님. 실외 허용은 가되 각자 선택에 의해 이뤄졌으면 합니다. 사람 많다 싶으면 마스크 쓰고 없을 땐 벗고 그렇게 개인의 선택에 의해 편하게 갔으면 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개인차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특히 피부가 안 좋으신 분, 트러블 계속 나시는 분, 혹은 앞서 이제 일하시는 분 의견 주셨다시피
땀 차고 호흡 곤란하신 분 많으셔서 참 이 문제 코로나가 좀 극복이 돼야 해결이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여성들하고 제가 딱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조금 고령자분들은 시기상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아이들 뭐 정서 발달, 언어 발달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네. 좀 사실 벗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예. 특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큰 예. 영향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언어 발달. 그러니까 뭐 사람 감정을 읽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